10월 2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76% 상승한 4081.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9% 하락한 901.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빛과전자, 삼익제약, 에이스테크, 경남제약, 이노인스트루먼트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통신장비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핀란드의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노키아의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노키아의 6세대 통신기지국에 자사의 칩을 탑재하여 전력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양사는 6세대 통신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노키아의 주가가 2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6세대 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관련주 중에서도 3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에이스테크, 이노인스트루먼트, 빛과전자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일 대비 4.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자 행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을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하며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어요. 특히 젠슨 황 CEO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이번 자리에서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1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5%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도 HBM 공급 협의를 완료하고 출하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4분기부터 6세대 HBM사를 출하하기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7%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두산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산은 작년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전자비지 사업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50억 달러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에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마존은 지난 6월 SK그룹과 함께 7조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원전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전역에 최소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받을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인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SK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모두 수주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가스터빈도 기대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익제약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 한미약품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한양증권은 올해 4분기부터 한미약품의 핵심 임상시험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은 머크의 기술 이전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12월 이후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대사이상 지방간염이란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염증과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전망 속 일부 비만 치료제 및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삼익제약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익제약은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경남제약이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C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제품인 레모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세임K와 예선테크 협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파미셀은 언론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두산일렉트로 머티리얼즈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자재료용 소재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41억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파미셀은 3주 전 두산의 전자비지 사업부와 54억 원 규모의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T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로봇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봇 관련주인 코닉오토메이션에 붙어준 특징주에 따르면 쿠팡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온 사실을 밝혔다고 전해졌어요. 앞으로도 이 같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어제 장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9,934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25% 높은 수치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재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향후 바이오와 원전, 태양광 등의 신사업 성과와 주주환원 계획 발표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며 삼성물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가비아가 상승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어제 장마감 후 전자공시를 통해 가비아와 덴티움의 보유 주식을 확대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얼라인파트너스는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며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했어요. 두 종목 외에도 전자 선반 라벨 기업인 솔로엠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두 종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대원전선,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카카오,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대한전선, 7위는 파미셀, 8위는 두산퓨얼셀, 9위는 한원시스템, 10위는 메타케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대원전선, 파미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이며 대원전선은 전력설비 기업입니다. 파미셀은 어제 두산일렉트로 머티리얼즈와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으며 독일에서 열리는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솔리드, 3위는 K바이오, 4위는 대한강통신, 5위는 빛가전자, 6위는 경남제약, 7위는 코데즈 컴바인, 8위는 강원에너지, 9위는 예선테크, 10위는 기가레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솔리드, 빛가전자, 경남제약, 강원에너지, 예선테크, 기가레인입니다. 솔리드와 빛가전자, 기가레인은 통신장비 관련주입니다. 경남제약은 독감이 유행하면서 비타민C 관련주로 부각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예선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카카오, 5위는 삼성 SDI, 6위는 네이버,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솔리드, 4위는 강원에너지,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D&D 파마텍, 8위는 심텍, 9위는 GNC에너지, 10위는 RFHIC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솔리드, 강원에너지, GNC에너지, RFHIC입니다. 솔리드와 RFHIC는 통신장비 관련주이며 강원에너지는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GNC에너지는 전력설비 및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